안녕하십니까. 피싱 트립 태클의 해주호구입니다. 제가 볼락 낚시를 시작한 지는 다른 낚시 경력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볼락 낚시를 시작한 계기가 베이트 피네스 피싱을 좋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동해의 내항 쪽에서 많이 낚시를 진행했었는데요. 원래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서해에 우럭 킵 사이즈라는 게 없었거든요. 방생 기준 사이즈가 없었을 때는 당진권이나 성문 방조제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많이 손맛 보려고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요. 베이트 피네스 피싱을 좋아하고 나서 이 볼락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아무래도 내항에서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손맛을 본다, 베이트 피네스 피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내항에 갈 때마다 특정 포인트, 임원항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특정 포인트가 아니면, 실제로 15cm, 16cm, 뭐 이렇게 20cm 전후 되는 볼락 사이즈를 내항에서 낚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해에서 무늬 오징어 에깅을 할 때 팀 멤버 한 명이 이제 그 외항 큰 테트라에서 5월 달에 큰 씨알의 볼락을 많이 낚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구경만 했었는데, 막상 이제 몇 년간 동해에서 베이트 피네스 피싱을 즐기다 보니까 내항에서만 계속 낚시를 진행하니까 이 볼락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포인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은 내항이 발판이 제일 편하긴 한데, 볼락의 생태를 살펴보면 원래 한 14cm, 15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이제 내항에서 1년차 볼락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15cm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외항에서 단독으로 생활한다고 이 볼락에 대한 생태를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차 정도 되는 볼락을 잡아야 그나마 이제 사이즈가 좀 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0cm 오버나 아니면 뭐 25cm 이상의 왕사미를 잡아야 뭔가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고 할 텐데, 이 내항에서만 낚시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물론 뭐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잡은 대부분의 볼락들은 릴리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좋아하고 가끔 한 번씩은 맛보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내항에서만 낚시를 하면은 사이즈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이제 차 주차하자마자 쉽게 낚시할 수 있는 내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하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걸어가서 보통 갯바위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갯바위 포인트도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갯바위 포인트도 있지만, 갯바위 중에서 접근이 쉬운 포인트도 있거든요. 좀 이제 걸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충분히 뭐 즐길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남해와 동해의 이 외향 테트라는 워낙 크잖아요. 이게 크다 보니까 뭐 이 몸도 가볍고 어느 정도 날렵할 때는 그나마 이 중심도 잘 잡고 하니까 뭐 무늬오징어 낚시를 할 때도 이 외향 테트라를 가끔 탔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좀 힘겹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외항 테트라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동해에 이 외항 테트라의 경우는 이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접근을 제한하는 곳도 많아졌고, 이 낚시 금지를 하는 것도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 외항이 아니면은 큰 사이즈의 볼락을 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조금 큰 사이즈의 볼락을 낚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서해에서 보통 많이 하는 우럭 변태채비라고 있거든요.
우럭 낚시를 할 때도 뭐 성문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리에서는 이 간조 시간에 작은 사이즈의 볼락밖에 낚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구멍찌를 이용한 뭐 변태채비라고 하죠. 지그헤드에 이제 웜을 달아가지고 구멍찌로 장타를 치는 거죠. 근데 그런 낚시를 많이 보긴 하고 또 시도도 해봤었는데 실제로 이 구멍찌가 들어가는 채비들은 웜보다 이제 라이브 베이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생미끼, 갯지렁이나 이제 오징어 있잖아요. 냉동 오징어 같은 경우에 입질이 좋다 보니까 조금 흥미가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원래 누워 낚시를 좋아하는 데다가 이제 피네스 피싱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올해 이제 볼락 낚시를 동해에 한번 출조해 보고 나니까 베이트 피네스, 그러니까 피네스 피싱으로 접근하는 볼락 낚시도 재밌긴 한데 이 사이즈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극복해 보기 위해서 캐스팅볼과 구멍찌를 이용해서 어느 사이즈만큼의 큰 볼락을 낚을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핵심 내용은 이 캐스팅볼을 이용한 볼락 낚시입니다. 보통 이 캐스팅볼을 이용한 볼락 낚시를 할 때는 가장 간편한 낚시 장비가 무늬오징어 애깅대거든요. 그래서 뭐 무늬오징어 애깅대 중에서 미디움 라이트, 그 다음에 LT 2500번에 합사 0.6호에서 0.85 정도 세팅되어 있으면 바로 동해에서 이 캐스팅볼을 장착한 채비를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스팅볼 채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캐스팅볼 종류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캐스팅볼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서해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 구멍찌, 보통 우리 찌릴 낚시라고 하잖아요. 뱅에돔 같은 거나 감성돔 낚시할 때 많이 쓰는 찌인데, 일단 3호 정도의 이제 서해에서는 지그헤드나 웜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기 때문에 100% 플로팅 타입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멍찌고요. 이 구멍찌도 크기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작은 것도 있고, 이 구멍찌는 플로팅 타입이라 보니까, 근데 이제 볼락 전용 캐스팅 채비는 이렇게 이제 캐스팅볼로 나와 있는데 크기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타입도 가라앉는 싱킹 타입, 뜨는 플로팅 타입, 그 다음에 서서히 가라앉는 슬로우 싱킹 타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싱킹, 그러니까 싱킹 타입은 캐스팅하고 나서 금방 가라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볼락이 피어 올랐다고 할 때 이렇게 상층부에 있을 때 공략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전층을 공략하면서 이 가벼운 볼락 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찌는 슬로우 싱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빨대 타입으로 나온 이 캐스팅볼을 이 주력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낚싯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오쿠마 라팔라에서 나온, 라팔라 오쿠마에서 나온 이 세이마르 메바라고 있는데요. 이 낚싯대 중에서 스펙을 보면 1.5g에서 18g까지, 그러니까 이 되게 무거운 무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낚싯대를 선택하면 캐스팅볼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0.4g에서 아니면 0.6g에서 뭐 4g까지, 6g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낚싯대들은 그냥 지그헤드 게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볼락 전용 캐스팅볼 낚싯대도 있지만, 로드도 있지만, 저는 이제 무늬오징어 애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늬오징어 애깅 때 가지고 뭐 갑오징어 쭈꾸미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에메랄다스 에어 미디움 라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피아, 시마노 세피아 83ml 같은 뭐 로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성비 로드라고 알려져 있는 알리발 존쿠 테키늄 83ml 같은 경우에도 이 볼락 던질지 채비를 사용하는데, 캐스팅볼 채비를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드 스펙을 보면 대충 한 18g에서 23g, 24g 요 정도의 무게를 맥시멈으로 커버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낚싯대를 보통 선택을 할 때 최고 무게의 40%에서 한 7, 80% 정도까지 운영하는 게 낚싯대에 제일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통 8g에서 12g 사이에 이 캐스팅볼을 구입을 했습니다. 뭐 이 캐스팅볼, 이런 빨대형 캐스팅볼 같은 경우에는 뭐 개당 500원 정도, 1000원이 넘지 않으니까 이 소모품으로서는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실제로 채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릴에서 원줄로 감겨 있는 0.8호 합사거든요. 뭐 0.6호나 0.8호 합사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병해돔이나 다른 낚시를 할 때 이 원줄에 이 전유동 같은 채비를 할 때 이 찌가, 이 구멍찌가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거잖아요. 이게 수심이 점점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면사 매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찌 멈춘 고무를 활용해서 먼저 하나를 끼워주면, 이렇게 찌 멈춘 고무를 하나 끼워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심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면사 매듭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이제 면사 매듭이나 찌 멈춘 고무를 선택한 상황에서 캐스팅볼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끼워주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끼우다 보면 합사가 이게 끼우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합사 끼우는데 도움이 되는 툴이 있거든요. 역시 그냥 이 캐스팅볼에 빨대형으로 구성된 있는 이 캐스팅볼을 합사 0.85에 끼우려고 하니까 역시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 두 개들이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는 이 라인 끼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활용해주면, 이게 짧은데요? 짧아서 잘 안 되는데. 원래는 이 캐스팅볼에 이 합사 라인을 끼우려고 했는데, 제가 산 이 툴이 길이가 똑같더라고요. 이 길이가 똑같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끼우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조금 짧은 이 전자찌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손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툴을 길이를 조금 긴 걸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긴 한데 조금 짧네요. 이렇게 이제 합사 라인을 이렇게 뺐으면 여기 밑에 이제 도래를 달아줄 건데, 회전 도래를 달아줄 건데, 캐스팅볼 자체가 이제 충격을 주니까 쿵쿵 찍으니까 완충 역할을 하는 완충 고무를 하나 끼워주는 게 좋거든요. 뭐 없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캐스팅볼 무게가 있다 보니 이렇게 완충 고무를 하나 끼워주면, 쿠션 고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퉁 하면서 이렇게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맨돌의 크기가 작을수록 밑에 채비에 영향을 덜 주긴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올가미 매듭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원줄 부분이 채비가 미끌렸을 때 터지게 되면
캐스팅볼부터 손실 자체가 크잖아요. 여기 밑에는 이제 목줄을 달아줄 건데, 카본 목줄을 달아줄 건데, 뭐 지그헤드랑 채비는 원래 미끌렸을 때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지그헤드랑 웜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잖아요. 이 빨대형 캐스팅볼은 아무래도 이 라인 엉킴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나온 형태고요. 이 그냥 이 볼로 된 형태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찌 멈춘 고무가 이제 원줄에서 어느 정도 길이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찌 멈춘 고무. 근데 이제 이 빨대형 캐스팅볼이나 이 구멍 크기가 조금 큰 캐스팅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찌 멈춘 고무를 조금 이렇게 두껍게 동그랗게 나온 형태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줄에 이제 캐스팅볼이 끝났으면 맨도레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 맨도레를 원줄에 묶어주면 되는데요. 이 맨도레 원줄을 묶을 때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매듭, 특히나 합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팔자 매듭 같은 것들을 하면은 그냥 금방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원줄 매듭 자체는 채비 손실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합사 매듭법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매듭법을,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매듭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줄 부분이 매듭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쇼크리드를 해주면 되겠죠. 보통 이제 그냥 맨도레에 바로 이 목줄을 묶어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채비가 더 간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목줄을 좀 잘라서 여기 이렇게 카본 라인을 이 맨도레 뒷부분에 목줄인 뭐 카본 4에서 6LB를 묶어주면 이제 끝이 나겠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볼락 지그헤드를 묶어주면 채비가 완성입니다. 자, 완성된 모습인데요. 이 목줄 길이는 보통 30cm에서 50cm, 80cm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목줄이 길수록 이제 이 캐스팅볼하고 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짧게부터 한 30에서 50cm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예민할 경우에 길이를 늘려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맨도레에 원줄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볼, 그리고 찌 멈춘 고무, 이렇게 채비가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볼락 캐스팅볼 채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